안녕하세요. S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2020 튜토리얼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주일에 두 편의 영상을 올릴 거고요. 첫 번째 영상은 튜토리얼, 두 번째 영상은 매거진 이렇게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거진은 음향에 관련된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고요. 튜토리얼은 강의를 목적으로 만든 콘텐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제가 지난번 강의에 기본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본 교재를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답답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1년 넘게 음향 강의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신 분들은 빨리 배우고 싶은 분들은 미리 보세요. 미리 보시고요. 지금서부터 하는 이 강의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오디오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디오 시그널은 크게 나누게 되면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근데 특히 오늘의 강의는 뭐냐면 디지털 시그널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시그널 중에 아날로그 시그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귀로 듣는 대부분의 시그널은 아날로그 시그널들이에요.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가 우리 귀로 들리게 되는 것은 아날로그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전달돼서 우리 귀로 들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디오는 이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오디오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라는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음향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상상을 해 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이 스피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스피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이것을 반복하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리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입자들이 앞으로 밀 때는 소리 입자가 이렇게 컴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컴프레스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갔던 스피커 콘이 뒤로 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공기 입자가 레어플렉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 입자 자체가 밀해졌다가 그러니까 촘촘해졌다가 다시 하면 이렇게 느슨해졌다가 촘촘해졌다가 느슨해졌다가 이런 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스피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공기가 밀해졌다가 다시 쏙 들어가는 순간 소해졌다가 밀해졌다가 소해졌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리의 전달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사운드 웨이브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인 웨이브 있잖아요. 사인파, 사인 웨이브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소리라는 것은 이런 사인 웨이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한 부분, 지금 보시는 이 밀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사인 웨이브의 피크점을 찍는 거고요. 이게 소한 부분, 이렇게 완만한 부분, 레어플렉션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 사인 웨이브에서 밑에 있는 이 지점이 이렇게 소한 부분이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인 웨이브처럼. 그래서 우리가 소리라는 신호를 사인 웨이브로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이 가장 오디오를 입문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되는 기본이 되는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그림이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일 거예요. 사인 웨이브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어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소리의 형태를 어떤 사인 웨이브 형태로 지금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피크점과 레어플렉션 가장 낮은 쪽을 지나서 다시 0으로 가는 이 지점까지를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그 반이 되는 지역은 2분의 1 사이클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주파수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 CPS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Cycle per Second 이게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몇 개의 사이클이 있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CPS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헤르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르츠라는 단어 자체는 1초 동안에 몇 개의 사이클이 있냐에 따라서 이것을 주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몇 헤르츠다. 여기서 주파수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몇 개의 사이클이 있냐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1초에 2개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2Hz가 되는 거고요. 단위는 헤르츠예요. 2Hz가 되는 거고요. 10개의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 10Hz가 되는 거고요. 100개면 100.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음향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 주파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용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음향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떤 피드백과의 전쟁이에요. 피드백과의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피드백의 거의 대부분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주파수 관련해서 우리가 EQ를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EQ를 조정을 하는데 주파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피드백과의 전쟁에서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주파수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어떤 체배되는 주파수들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어떤 주파수를 블럭 단위로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뭐 63Hz, 62Hz, 그다음에 125Hz, 350Hz, 250Hz, 350Hz, 500Hz, 1km, 뭐 2km, 4km, 8km 뭐 이런 영역에 있는 주파수들을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인 웨이브가 몇 개가 들어있는 이 주파수가 이런 소리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클릭해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주파수는 어떤 피치와 관련돼 있어요. 피치, 음정을 나타내는 거죠. 피치가 높다. 그럼 고주파를 얘기를 하는 거, 피치가 낮다. 그러면 저주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주파수를 또한 피치로라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주파수가 그렇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파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에서 20kHz까지, 20kHz라는 것은 10의 3승이 들어있는 것을 kHz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만 헤르츠까지가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몰랐는데 이 두더지하고 엘리펀트, 그러니까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와 되게 높은 주파수까지 다 들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와 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배 더 주파수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박쥐하고 dolphin 같은 경우에도 와 이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만 Hz까지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습하는 건 솔직히 이걸 다 못 들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Hz 저부터 15,000Hz 이 정도 범위가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대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페리오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 요것이 바로 페리오드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면 주파수 분의 1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왜냐면 1초에 몇 개의 사이클이 있냐를 따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반대로 역수를 만들어 버리면 한 사이클 걸리는 게 몇 초 걸리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리오드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는 한 사이클에 걸리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렸냐라고 하면은 주파수 분의 1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웨이브 랭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파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가 이제 어떤 파를 얘기하는 거고, 랭스라는 건 길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길장자를 써가지고 이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리예요.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이걸 메타로 따지는데, 어떤 거리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속도라는 개념은 정해져 있는 어떤 시간에 얼마큼 거리를 갔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속도래요. 그래서 보통 속도는 1초에 344m/s를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초에 344m를 가는 거죠. 그래서 천둥, 지난번에 강의할 때 천둥이 꽝 치면 그 카운트를 하잖아요. 1초, 2초, 3초, 4초 계산을 해서 이것이 천둥 번개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지금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감을 잡듯이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속도가 344m/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리에 대한 속도를 알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공식을 대입을 해서 우리는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웨이브랭스, 그 거리는 주파수, 어떤 특정 주파수 분의 소리의 속도예요. 소리의 속도는 344m/s고요. 주파수에 따라서 얼마큼 한 사이클의 소리가 얼마큼 멀리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계산 공식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소리의 속도가 344m라고 얘기를 메타/s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 1km 같은 경우에는 0.344m가 걸릴 거고요. 의외로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한 파장의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퍼 세팅을 할 때 이거 위상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상하고 이 거리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위상에 따라서 소리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우퍼를 세팅할 때는, 튜닝을 할 때는 그 위상을 잘 잡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보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0에서부터 시작해 다음번에 있는 0까지가 원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이 거리를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파장의 거리가 얼만큼, 주파수에 따라서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페이스는 뭐냐면 거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가는데 보통 우리가 사인 곡선을 봤을 때 요 맨 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바로 90도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쭉 내려와서 다시 0으로 갔을 때를 180도, 다시 제일 밑에 지역으로 갔을 때가 270도, 다시 0으로 갔을 때 360도.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위상이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한 사이클에서의 그 위치를 우리가 어떤 도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퍼하고 뭐 풀레인지 스피커의 어떤 위상을 맞춰주는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이 시그널이, 오디오 시그널이 시그널 프로세서를 거쳐서 이제 아웃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볼테이지나 커런트, 그러니까 소리라는 어떤 운동 에너지를 보통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전기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보통 이제 볼테이지나 커런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V 아니면 C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 볼테이지를 어떤 시그널의 크기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시그널이 들어갔어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시그널이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파형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풋 시그널, 지금 입력에 이런 파형의 시그널이 지금 들어갔어요. 아웃에 마찬가지 들어간 거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위상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프로세스를 거치자 그냥 바이패스하지 않았을까, 그냥 선으로 연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90도의 아웃 오브 페이스예요. 위상이 좀 바뀐 거죠. 자,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는 아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90도가 지나간 이 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소리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그널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90도가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소리가 나온 거예요. 어떤 프로세싱이 거친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웃이 180도의 아웃 오브 페이스예요. 아웃 오브 페이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90도가 거리가 된 만큼 후에 이제 소리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호가 보통 우리가 믹싱을 한다, 뭐 믹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시그널들을, 오디오 시그널들을 합산을 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그널들이 어떤 합산을 하냐면, 자, 1번이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고 2번이라는 시그널이 있다. 그럼 이 두 시그널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공식대로 하면 돼요. 0과 0은 또 동일하겠지만 지금 여기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가 합산이 되면은 그만큼 올라가겠죠. 이렇게 다시 0이면 0이 될 거고, 다시 이만큼 내려가면 이만큼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정위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그널들이 감쇄 없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위상이 좋다, 위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내 위치하고 이 오른쪽에, 왼쪽인가요? 그쪽에서 왼쪽의 스피커랑 오른쪽의 스피커의 위치가 동일하게 삼각형의 형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시그널에 대한 위상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1번과 2번이 90도의 아웃 오브 페이스라고 한다고 하면 위상이 조금 틀어진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보시면 0이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뭐 어디까지 가 있겠죠. 그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합산된 신호는. 여기는 1에 가 있지만 얘는 0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요거밖에 올라가지 못한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합산했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0이고 이건 플러스 0이고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위상이 조금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의 시그널 자체가 180도가 이제 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역위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0도가 아웃 오브 페이스가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합산을 하게 되면 0은 0이 되지만 마이너스와 플러스잖아요. 요 위치가 동일하다고 하면 제로, 0, 0 마찬가지고, 여기는 플러스지만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그래서 소리가 없는 거죠. 이 원리가 바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원리인 거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우리가 이제 잡음의 소리를 우리가 이제 역위상을 만들어서 반대로 이제 보내주면은, 반대로 이제 신호를 합산을 하게 되면은 노이즈 성분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더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강의 때는 그 다음번이 뭘까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트랜듀서, 아웃풋 트랜듀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용어 정리 같은 이야기를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튜토리얼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했던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꼭 가입해 주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버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